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32살에 드디어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났죠. 태호 오빠는 저보다 2살 위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태호 오빠가 프러포즈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혼식은 정말 완벽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바닥에 닿을 듯한 베일을 쓰고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친구들이 수진아, 정말 예쁘다. 태호 씨 완전 좋은 사람 만났네 하며 축하해줬어요. 태호 오빠 가족들도 처음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지방으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생각보다 넓고 좋은 아파트였어요. 34평 아파트에 햇빛도 잘 들고 주변 환경도 좋았죠. 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거야? 처음 집 열쇠를 받았을 때의 그 떨림이란. 시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은퇴 후에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항상 수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하시며 정말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 세뱃돈도 넉넉히 주시고 가끔 치킨도 가져다 주시고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명자 어머님은 조금 달랐어요. 처음 뵐 때부터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려도 대답이 좀 차갑달까. 시선도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느낌이었어요. 신혼 초기에는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태호 오빠도 정말 다정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거든요. 회사도 새로 다니게 됐고 살림도 차려야 하고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자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 오셔서 수진아, 냉장고에 뭐 있어? 하시면서 냉장고를 뒤지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시어머니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어머님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했더니 아니야. 그냥 우리 태호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명자 어머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우리 때는 이런 거 하나 사려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그냥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다 복선이었더라고요. 신혼집에서의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명자 어머님이 수진아, 명절 준비 어떻게 할 거야?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준비할게요 했더니 그래? 그럼 잘 부탁해 하시면서도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 명자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태호 오빠는 워낙 착한 사람이라 어머님을 의심할 줄 모르셨고 저도 새댁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명자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저를 탐나는 듯한 아니면 시험하려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어요. 왜 저렇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려니 했죠. 완벽해 보였던 신혼생활.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이미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명자 어머님이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신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한 지 3개월쯤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명자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오늘 시간 있어? 백화점 좀 가자. 처음으로 단둘이 나들이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명자 어머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 코너에서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어머, 이 가방 예쁘다 하시면서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하시면서 태그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600만 원이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죠. 어머님 비싸네요 했더니 갑자기 명자 어머님이 제 팔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수진아, 이거 사주면 안 될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표정이 진지하셨어요. 어머님 600만 원은 너무 했더니 수진아, 나 태어나서 명품 가방 한 번도 안 가져봤어. 아들 며느리가 사주는 거니까 의미가 있잖아. 저는 당황했어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600만 원짜리 가방을. 게다가 저희는 대출도 있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명자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여건이 어떻다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돈이 없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조용히 했더니 왜? 부끄러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가방 하나 안 사주는 게 더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명자 어머님이 백화점 한복판에서 떼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다른 건 다 싫어. 마치 5살 아이 같았어요. 나는 평생 고생만 했어. 시집 와서 시어머니 모시느라 애들 키우느라 이제 좀 대접받고 살고 싶다고.
목소리가 떨리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진퇴양난이었어요. 사주자니 돈이 문제고 안 사주자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머님, 일단 집에 가서 태호 오빠와 상의해 볼게요 했더니 상의해?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정말 극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했더니 명자 어머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시어머니 체면 같은 건 상관없지?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정말 괴로웠어요. 명자 어머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작아져 있었죠. 차에서 내리실 때 어머님이 수진아, 오늘 일은 태호한테 말하지 마. 괜히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마치 협박 같았거든요. 태호 오빠가 오늘 어머니랑 재미있게 다녀왔어? 물어봤는데 저는 네, 좋았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님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게 시작일까? 명자 어머님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걸까? 600만 원짜리 가방을 당연한 듯이 요구하시고 거절하면 떼를 쓰시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명자 어머님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차갑고 만날 때도 어딘지 서먹하고 아, 어제 그 일 때문에 삐지신 거구나 느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명자 어머님은 진짜로 며느리인 제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절당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화가 나 계셨고요. 백화점에서의 그 하루가 저희 관계의 터닝포인트였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조금 까다로운 시어머니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결혼 1년 만에 드디어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두 줄이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펑펑 났어요. 태호 오빠, 빨리 와봐. 태호 오빠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우리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응, 정말이야. 시아버지도 아이고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명자 어머님의 반응은 좀 이상했어요. 그래, 잘 됐네 하시면서도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입덧이 시작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우고 냄새에도 민감해지고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쓰고 집에서 쉬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명자 어머님에게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자 어머님이 장본 비닐봉지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수진아, 집에 있지? 내가 밥 해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했지만 이미 들어오고 계셨어요. 임신하면 영양 챙겨 먹어야지.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처음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속이 메스꺼운 상태에서 미역국 끓이는 냄새가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냄새가 너무 미역국 냄새가 싫다고. 명자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임신했다고 이렇게 까탈스러워지면 어떡해? 나는 임신했을 때도 집안일 다 했는데?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어머님은 계속 불쾌해하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수진아, 집에 있으니까 내가 와서 밥 해줄게. 처음엔 정말 고마웠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이라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어머님은 그런 걸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오늘 청국장 끓여줄까?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아? 그럼 뭘 먹을 건데? 배달? 어머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싫고 배달만 시켜 먹겠다는 거야? 이럴 때마다 정말 난감했어요. 입덧 때문에 특정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임신했을 때도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느 날은 정말 컨디션이 최악이었어요. 밤새 토하고 거의 못 잤는데 아침 일찍 명자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수진아, 일어나.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어머님 오늘은 정말 됐어. 빨리 일어나서 상 차려. 그때 정말 한계였어요. 임신부인 저보다 어머님 편의가 더 중요한 건가?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했더니 쉬고 싶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결국 시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시아버지가 명자야 임신부가 힘들다는데 좀 이해해줘 하시니까 그제서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명자 어머님의 방문은 더 교묘해졌어요. 태호 오빠가 출근한 직후에 오시거나
제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오시거나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임신했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 시집온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어. 어머님의 이런 말들이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태호 오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태호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아들 마음만 상하게 하지 말고 하시니까 말할 수도 없었어요. 혼자서 참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배가 제법 나와서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기였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전 명자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오늘 대청소하자. 네, 대청소요? 응, 집이 너무 지저분해. 임신했다고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어머님이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혀를 차셨어요. 저는 평소에도 청소를 꼼꼼히 하는 편인데 어머님 눈에는 지저분해 보이셨나 봐요. 어머님, 제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언제? 아기 나오면 더 못하는데? 어머님은 이미 청소 도구들을 꺼내시고 계셨어요. 화장실부터 시작하자. 타일 사이사이 곰팡이 보여. 저는 임신 중이라 화학세제 냄새도 좋지 않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임신 중이라 강한 세제는 뭔 소리야? 나는 임신했을 때도 빨래, 청소 다 했는데 그때부터 명자 어머님의 폭발이 시작됐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편하게 살려고만 해.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어머니 보고 다 하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더라고요. 나는 시집 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머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임신부인데 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의사가 뭐라고? 청소 좀 하지 말라고 했어? 어머님이 제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핑계 대지 말고 빨리 고무장갑 끼워. 이때 정말 화가 났어요. 임신부를 배려해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명자 어머님이 완전히 폭발하셨어요. 뭐? 나중에? 언제 나중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고생만 했는데 며느리는 공주처럼 살려고 해. 이게 말이 돼? 어머님이 청소 도구를 바닥에 내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임신 중인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도 되나 싶었고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문을 열어드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뭐? 나보고 나가라고?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너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어머님이 문지방에서 버티시더라고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들어오시지 못하게. 어머님이 밖에서 문 열어. 수진아, 문 열라고. 소리치셨지만 저는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제 집이고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즉시 시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내가 데리러 갈게. 미안하다, 수진아 하시더라고요. 30분 후 시아버지가 오셔서 명자 어머님을 데려가셨어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이런 며느리 처음 봐.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소리치시면서 가셨어요. 태호 오빠가 퇴근해서 상황을 알고는 오히려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수진아, 그래도 어머니인데 좀 참아줄 수는 없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오빠, 나는 임신부야.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알아.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태호 오빠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마저 어머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일까? 하지만 제 건강과 뱃속 아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전쟁의 서막이었죠. 아기가 태어나고 2년이 지났어요. 태호 오빠 승진도 하고 저도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열심히 일했죠. 드디어 대출을 모두 갚고 더 넓은 43평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새 집은 정말 예뻤어요. 거실도 넓고 아이 방도 따로 있고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보였어요. 우와,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아이도 넓은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태호 오빠 가족들과 제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초대했죠. 준비하느라 정말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예쁘구나 하면서 뿌듯했거든요. 집들이 당일 시댁 식구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시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네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명자 어머님과 막내 시누이 지혜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 여기 진짜 넓다. 우리 집보다 훨씬 크네. 지혜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부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탐내는 것 같았어요. 형수, 이 소파 얼마 했어요? 진짜 비싸 보여요. 지혜가 제 명품 가방을 보더니 어머, 이거 샤넬이에요. 진짜 예뻐요. 하면서 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명자 어머님은 방마다 다니시면서 야, 정말 좋네.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시도 핑계 속 편집 때 그 말투가 마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식이었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끼던 명품 스니커즈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여기 놨는데 신발장을 다 뒤져봐도 없었어요. 설마 했는데 지혜가 집들이 때 그 신발을 유심히 봤던 게 생각났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일주일 후였어요. 지혜 인스타그램에 제 신발을 신고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완전 예쁜 신발겟 했어요. 라는 글과 함께 즉시 태호 오빠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혜가 내 신발을.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착각 아니야? 태호 오빠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태호 오빠도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시댁에 전화했어요. 어머님, 지혜가 제 신발을 가져간 것 같은데요. 뭐? 무슨 소리야? 우리 지혜가 언제? 명자 어머님은 발끈하시더라고요. 증거라도 있어?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님 얼굴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런 비슷한 신발이야 얼마나 많은데? 설마 우리 지혜가 남의 신발을 가져가겠어? 하시면서 감싸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똑같은 신발이에요. 심지어 제가 커스텀으로 붙인 참까지 똑같아요 했더니 그제서야 어머님이 야, 지혜야, 이리 와봐. 소리치셨어요. 지혜가 나타났는데 뻔뻔하게 어머 형수, 이 신발 진짜 예뻐요. 하면서 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지혜야, 그거 내 신발이야. 언제 가져갔어? 에이, 형수, 신발 하나 가지고 그래요? 가족끼리 그런 거 따져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둑질을 해놓고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허락? 형수가 그렇게 인색한 줄 몰랐어요. 명자 어머님도 지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신발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시누이가 예쁘다고 하면 그냥 주면 되잖아.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혜가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라 깜빡한 것 같은데? 젊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님은 계속 지혜를 감쌌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도둑질을 옹호하다니. 결국 신발은 되찾았지만 그 일 이후로 불안해졌어요. 지혜가 또 뭘 가져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며칠 후에는 제 화장품이 없어졌어요. 이번에도 지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었죠. 지혜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 형수, 왜 이래요? 저 뭘 잘못했어요? 모르겠어. 남의 물건 가져가는 게 잘못이야. 명자 어머님이 전화해서 수진아, 지혜가 울고 있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어머님, 도둑질을 하는데 제가 참아야 해요? 도둑질이라니 그냥 실수였을 거야. 실수가 3번이나 반복돼요. 이번에는 확실히 선 그어야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지혜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했죠. 태호 오빠는 그래도 가족인데 하시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물건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야. 아이한테도 나쁜 영향이야. 그 일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어요. 명자 어머님은 며느리가 시누이를 내쫓다니 하시며 분개하셨고 지혜는 저를 완전히 미워하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내 집, 내 물건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면 그게 진짜 가족일까요? 경계선을 긋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태호 오빠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깜짝 선물도 준비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왜인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내 생일 기억하고 있어? 응? 아, 맞다. 미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뭔가 이상했어요. 태호 오빠는 기념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생일을 깜빡하다니. 하지만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일 전날 저녁 명자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미역 한 포기를 들고 계셨고요. 수진아, 내일 내 생일이지? 미역국 끓여 먹어라. 평소와는 다른 따뜻한 태도였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그동안 저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제 생일을 챙겨주시다니. 어머님도 마음을 바꾸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며느리 생일을 안 챙길 수는 없잖아. 미역국 맛있게 끓여서 생일상 차려 먹어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셔서 정말 감동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밤 태호 오빠가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문자가 왔어요. 생일 전날인데 조금 서운했지만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태호 오빠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태호 오빠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휴대폰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깨울까 말까 하다가 혹시 급한 일일까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김 부장이었어요. 회사 부장님인가? 하지만 새벽 2시에 회사에서 전화할 일이 있을까? 전화가 끊어졌다가 또 울렸어요. 같은 번호에서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태호야? 왜 전화 안 받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생일 선물도 고맙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생일 선물? 제 생일은 내일인데 누구 생일 선물을 사준 거죠? 여보세요? 태호야? 여자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실수로 받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태호 오빠를 깨웠어요. 여보, 방금 김 부장이라는 분한테 전화 왔는데. 뭐? 김 부장? 태호 오빠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가 새벽 2시에 전화해요? 그것도 여자가? 여자? 아니야, 김 부장은 남자인데. 태호 오빠가 점점 말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방금 여자 목소리로 태호야, 생일 선물 고마워 했는데요. 그 순간 태호 오빠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태호 오빠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던 것, 제 생일을 깜빡한 것, 그리고 오늘 누군가의 생일 선물을 사준 것. 태호야, 정직하게 말해. 누구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생일 선물 고맙다고 해? 태호 오빠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제가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호 아내입니다. 누구시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태호 오빠가 외도하고 있다는 것이. 태호야, 이게 뭐야? 설명해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 오빠도 울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야? 얼마나 됐어? 6개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 우리 결혼 5년 차에 6개월이나 바람 피웠다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명자 어머님이 어제 갑자기 찾아와서 미역국을 끓이라고 하신 것. 혹시 어머님이 아셨을까? 태호 오빠의 외도를 알고 계셨던 걸까?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어머님이 제 생일 챙겨주신 것. 혹시 미안해서 그런 거죠? 태호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시어머니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생일날 새벽 제가 받은 선물은 남편의 배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신에는 시어머니의 묵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생일 선물이었어요. 새벽 3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호 오빠는 계속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반복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6개월간의 외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아는 상황. 더 이상 이 결혼을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태호야, 이혼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실수였어. 실수가 6개월간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까지 아시는데 이게 실수야? 태호 오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 여자 누구야? 회사 사람이야? 회사 후배야. 정말 미안해. 후배? 나이가 어떻게 돼? 27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와. 그래서 내가 임신했을 때도 늦게 들어오고 요즘도 회식이 많아진 거구나.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해서 힘들어할 때 태호 오빠는 젊은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는 숨기고 있었고요. 어머님한테 전화해. 뭐?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 내가 할 말이 있어. 태호 오빠는 당황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후 명자 어머님과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이야? 새벽에 갑자기 하시다가 제 표정을 보고는 분위기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태호 오빠 외도하는 거 알고 계셨죠?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외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제 미역 사주신 것도 미안해서 그런 거죠? 시아버지가 뭐라고? 태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며 태호 오빠를 보셨어요. 태호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아버님은 모르셨나 봐요. 어머님만 아셨던 거네요. 명자 어머님이 수진아 그게 말을 시작하려 하셨지만 저는 끊어버렸어요. 6개월이에요. 6개월간 바람 피우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는 숨기셨던 거죠? 어머님이 할 말을 이러하셨어요. 나는 그냥 뭐요? 며느리는 바보니까 모르고 살라고 하신 거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시아버지가 명자 어머님을 보시더니 명자야, 이게 정말이야? 하셨어요. 어머님은 여보 나는 하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시아버지가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아버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태호 오빠가 서명만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수진아, 이혼은 너무. 태호 오빠가 말하려 했지만 6개월간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가정을 배신한 사람이 이혼은 안 된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위자료는 5천만 원, 아이 양육비는 매월 200만 원씩 성인까지. 제가 조건을 말하자 명자 어머님이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과해요? 6개월간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까지 공모한 게 과하지 위자료가 과해요? 어머님이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대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한테는 못 말하겠고 그래서 저한테 화풀이 하신 거죠? 수진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600만 원짜리 가방 사달라고 조르고 임신 중인데 청소하라고 하고 그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 아니에요? 태호 오빠가 수진아 제발 아이 생각이라도 해줘 하더라고요. 아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건 너야. 아빠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잘할 순 없어. 결국 태호 오빠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어쩔 수 없었겠죠. 잘못이 명백했으니까. 명자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동안 저를 힘들게 하신 거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들 잘못 키운 거 후회하시면서 사세요. 바람 피우는 아들 둔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괴롭히기까지 하신 거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아침 태호 오빠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가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생일 선물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건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태호 오빠는 계속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거든요. 명자 어머님도 몇 번 찾아오셨어요. 수진아, 정말 이혼하는 거야?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는 척 하셨지만 저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혼자 어떻게 키워? 경제적으로도 힘들 텐데. 위자료도 받았고 제 직장도 있어요. 충분해요.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새 집을 구했어요. 아이와 둘이 살기에 딱 좋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응. 이제 여기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아이는 처음엔 아빠가 없는 게 궁금해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아이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오히려 집 분위기가 편안해진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집에 긴장감이 많았거든요. 태호 오빠와 제가 자주 다퉜고 시댁 식구들이 와서 소란스러웠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엄마, 오늘 뭐 할까? 우리 공원에 갈까? 아니면 집에서 블록놀이 할까? 아이와 둘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빠듯했지만 관리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제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진 게 가장 좋았어요. 친구들이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지 않아?
걱정해줬지만 저는 전혀 오히려 더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육아도 더 즐거워졌어요. 태호 오빠는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나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아이에게는 아빠니까 만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호 오빠가 만날 때마다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끝난 일이야. 아이만 잘 챙겨줘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 늦잠을 자고 있는데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엄마, 일어나자. 아이가 제 볼을 쿡쿡 찌르며 깨웠어요. 응, 우리 공주, 오늘 뭐 하고 싶어? 공원 가서 그네 타고 싶어. 그래, 그러자.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시댁 눈치 보지 않고 남편 외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아이와 둘이서 평화롭게.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 우리 엄청 행복하게 살자. 저도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공원에서 그제시도 핑계 속 편집내 타고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구나. 아이 얼굴이 그동안 본 것 중 가장 밝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엄마, 더 높이 밀어줘. 아이가 그네에서 소리쳤어요. 조심해, 우리 공주. 저도 웃으면서 더 세게 밀어줬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엄마, 예전에는 왜 집에서 무서운 일이 많았어? 물어봤어요. 아이도 느꼈던 거예요. 그 긴장감을.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둘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거야.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가 엄마, 나는 엄마가 최고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시어머니의 괴롭힘, 시누이의 도둑질, 그리고 남편의 배신까지.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라면 참고 또 참았을 텐데 이제는 애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명자 어머님이었어요. 수진아, 아이는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우연히 길에서 지혜를 만났어요. 형수. 하고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수진 씨, 팀장으로 승진하실 건가요? 네,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때문에, 시댁 눈치 때문에 승진을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아이도 저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엄마가 더 예뻐진 것 같아. 정말 엄마가 행복해서 그런가 봐. 나도 행복해. 1년이 지났어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고 저도 싱글맘으로서의 삶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아이와 함께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놀고 있는데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네. 우리 아들이 갈까?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 스트레스 없이 웃을 수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엄마,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이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앞으로도 쭉.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괴롭힘도 남편의 배신도 모두 이겨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잘했어. 용기 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 정말 잘했어. 거울 속 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이와 함께 맞는 새로운 아침.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아침. 제 선택으로 만들어낸 행복한 아침.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니까요.